안녕하십니까? 패션 오구입니다. 여러분, 은퇴 퇴직 전후 달랑 집 한 채 이것 팔고 서울 떠나시렵니까? 궁금증 풀어보고 방안도 이야기하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 주관적 견해일 수 있습니다. 은퇴 앞두고 계신 분, 퇴직 은퇴하신 분 대부분이 아파트 한 채 소유하고 계시죠. 요즘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가지고 있는 집이 올라서 좋지만 보유세도 늘어난다는 신경 쓰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은퇴 후 내 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우리나라 주택, 특히 아파트부터 이야기해야겠네요. 서울 기준으로 제 생각은 서울 아파트 가격 일시 기간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지속 오른다 쪽입니다. 주택시장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 수요 공급 이론이 적용되는 시장이지요. 그러니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지속해서 주택을 공급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서울 지역 공급할 땅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 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것이죠. 그러니 용적률 1000%, 2000% 대폭 늘려주고 보유자에게는 초과 수익 중 일부 환원하고 늘어난 부분에 공공임대주택 늘려주는 등 이런 정책 펴면 좋을 텐데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집가격 상승의 기본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우선 주택 보급률이라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주택수가 가구수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서울 주택 보급률이 2018년에 96%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거용 오피스텔, 외국인이 거주하는 집 등은 보급률에서 빠집니다. 주택 보급률이 집 가격에 영향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살 곳이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4%는 어디서 먹고 자나요? 방 한 칸짜리 원룸도 다 집으로 포함하는데 이상하게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집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쉽게 생각해서 4%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집이 부족해 난리일까요? 자가 거주율 때문이죠. 자가 거주율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사는 거주 비율을 말하지요. 우리나라 자가 보유율이 전국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집 없는 40%가 주거의 안정성이 매우 불안하기에 이 집 없는 무주택자에게 공급을 늘려줘야 하는데 공급 부족에서 비롯되지요. 자, 그런데 서울 및 수도권 자가 보유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53% 전후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럼 서울의 자가 보유율은 얼마일까요? 48%로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 강력한 규제 정책, 특히 세금 정책으로 수요를 억누르고 가격 상승을 막아보려 하지만 결국 시장의 흐름은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지요. 기사를 보면 2020년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8억 5천만원, 그중 강남 포함 11개 자치구 중위 가격은 10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 후 또 4개월이 흘렀으니 확실히 그냥 중위 가격이 10억을 넘는다 보면 맞을 듯 합니다. 예전에 한때 10억 만들기가 유행했던 때가 있었죠. 그만큼 10억이라는 돈은 지금도 큰 돈이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10억이면 은퇴해도 널널하게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10억이 이제는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사면 땡이지요. 서울 중위 가격이 10억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서울 중에서도 강남 지역 진입은 이제 점점 어려워질 것 같네요. 과거 자료를 보면 2014년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이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17년 6억, 20년 10억이 이르고 있잖아요. 3년 전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 6억 수준이 현재 최소 3억 이상 50% 가까이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 지속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선진국들도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져 주택 가격이 상승 중인데 상승률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2018년 말쯤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 평당가가 1억을 찍었다는 것이 이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말들이 많았었죠. 그때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지만 이것이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도 집 팔고 서울을 떠나시겠습니까? 은퇴 후 집 팔고 서울 떠나면 다시는 서울 입성 안 됩니다. 실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지난주 얘기입니다. 제 가까운 후배와 점심을 했는데 이 친구가 앞으로 3, 4년 후 퇴직 예정이거든요. 제게 집 고민을 털어놨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실지 궁금하네요. 이 친구 현재 강남 쪽 전세 사는데 3년 전쯤인가 저와 만나 얘기할 때 사는 동네가 좋다고 하니 제가 거기를 매수하라고 강력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너무 잰 것 같아요. 실행도 못하고 그냥 그 후 남양주 쪽인가 대형 평형을 사가지고 전세 줬답니다. 이 전세 만기와 거주하는 곳 만기가 돌아오는데 집값 전세값 많이 올라서 걱정하고 있다고. 그런데 와이프는 그냥 자기 집 들어가자고 해서 저는 이렇게 말했죠. 지금도 늦지 않았어. 실행이 문제야. 거래만은 지금 빨리 집 처분하고 지금 사는 곳은 비싸고 대출 안 되니까 송파 쪽 중증 재건축 아파트나 강동구 쪽 신축 아파트도 괜찮다고 제안했죠. 저녁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지금 와이프와 서울 아파트 구입 진지하게 상의하고 있다고. 제가 두 곳 제안한 이유는 송파 중층 대단지는 아주 길게 봐서 재건축 예상되고 이 다음에 재건축 후에 노후 생활할 곳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봤고 투자가치 상승까지 생각했어요. 강동구 쪽 신축 아파트는 지하철 더블 역세권과 녹지 풍부하고 신축 아파트는 커뮤니티 시설도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추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요? 이제 결론적으로 갑니다. 요즘 임대 3법 시행으로 전세 가격이 급등하자 30대에 이어 20대, 엊그제 언론에서는 10대까지 영끌 진매입 보도가 있었죠. 은퇴 후에 아파트 다운사이징해서 지방 와서 살고 남는 돈으로 노후 생활비로 사용?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 접근 방식으로는 결국 향후 내 자산은 쪼그라들게 됩니다. 집 팔고 나서 향후 집가격 엄청 오르면 정신적으로 멘붕 올 수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퇴는 하는데 생활자금도 부족하고 보유세도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물으실 수 있죠. 자, 그럼 서울에 거주한다면 어떻게 현금 흐름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중위 아파트 한 채 보유를 전제로 접근하겠습니다. 첫째, 생활안정자금입니다. 거주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9억 이하 LTV 40%, 9억 초과는 20%여서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면 3억 8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랬던 것이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금융권 최대 1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생활안정자금 1억으로 월 현금 흐름을 구성해 볼까요? 첫째, 예를 들어 약정기간을 8년 정도로 하고 매월 100만원 정도씩 빼서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100만원 정도로 8년 정도 버틸 수 있는 금액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그럼 이자도 나오게 할 또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전편에 올렸던 영상 노후준비 이렇게 끝 잘 보시면 월 현금 흐름 전략으로 배당주 투자편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1억 원으로 하나 신한금융지주 3만원 선에서 매입했다고 봅시다. 3,300주 정도 되는데요. 매월 33주씩 매도해서 월 100만원 월 현금으로 만들 수 있죠. 3,300주 나누기 33주 하면 100회, 약 8년 정도 나오죠. 최소 8년간 월 현금 흐름 100만원 구성됩니다. 또 매년 배당금 받는 것도 있잖아요. 대출이자로 충당할 수 있죠. 계산해보면 8년간 월 배당금이 대략 30만원 선 생깁니다. 이것으로 이자 내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8년 10년 후에 아파트를 팔아도 가격 상승분이 대출금은 충분히 커버하리라 생각됩니다. 제 생각인데요. 서민들이 필요자금을 아주 고가 아파트도 아닌 서민들이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1억 원
이 제한은 좀 심하지요. 향후 이 제한은 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거주주택을 월세 놓는다. 서울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합니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가 없으니 월세로 몰리고 이는 월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12억, 13억 아파트 월세가 200만원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이처럼 월세를 놓고 지방은 아니고 조금 외곽으로 교통 좋고 기반시설 괜찮은 곳 가서 살고 그 차익으로 월 현금으로 최소 100만원 이상은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로 거주주택 주택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수급 시기는 부부 중 2020년 4월부터 한 명만 연장자가 55세 넘으면 되고요. 집 소유자가 누구라도 상관없고 조건은 55세 이상 주택 시가 기준 9억. 단 집 여러 채 상관없으나 합해서 9억이고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내년도 법 개정 예정인데요. 시가 기준이 9억에서 공시가격 9억으로 그러면 실거래 가격이 12, 3억 집도 가능하게 됩니다. 최근 국회 제출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서울 지역은 월 161만원, 경기 123만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 대폭 상승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중도 해약자가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도 해지 시 보증료, 수수료 등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팁입니다. 일단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하고 향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 해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 제도 활용하면 월 현금흐름 최소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히려 속 편하게 살던 집에서 거주하시면서 이 주택연금제도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고맙습니다.